네, 안녕하세요. 월스탁 수급 보러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네,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 부제목이 혼돈의 7월 증시. 와, 7월 굉장히, 네, 하반기 시작인데, 좋았던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좀 쉽지 않았던, 예,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좀 싶고요. 역시 트럼프 피격 이후에 시장이 미국 시장, 미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예,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반기에 보자 보자 해서 역시 보자 보자 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보자 보자 했는데 아직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오늘 오후장이나 아니면 내일부터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일단은 트럼프냐 해리스냐, 야, 이거 진짜 앞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예, 아무도 해리스가 우위를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저는 해리스라는 사람을 예,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트럼프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그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경합주가 결국에는 경합주에서 예, 판가름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곳 중에서 4곳이 예, 해리스가 앞섰고요. 그리고 한 곳은 동일 그리고 예, 딱 두 지역이 아직은 좀 지지율이 조금은 밀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라는 거 특이한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경합지역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졌을 때도 인정을 불복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미국 역사상,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이죠. 이거는 정말 와, 우리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이고요. 정말 미국이 이렇게 망하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요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도 해리스가 좀 더 확실하게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말씀 좀 드렸었고요.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지만 일단 긍정적인 것은 백인 남성들, 예, 그리고 특히 공화당을 예전부터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 트럼프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네, 말씀드렸지만 역시 트럼프라는 분 자체가 전통 공화당의 기조랑 많이 좀 이질적입니다. 좀 많이 달라요. 너무 개인기에 의존하고 그 개인기도 옛날에는 뭔가 특이하고 재밌어 보였지만 이제는 재미가 없고요. 재미도 없고 위험해 보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네, 그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마켓 인사이트. 예, 제가 이제 해리스는 3개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오바마 부부의 예, 공개 지지 선언으로 해서 예, 민주당 예,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부통령 인선. 아무래도 해리스가 흑인 여성이고 또는 아시아에 또 피가 섞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 싫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싫은 거는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침 경합주에서 밀리는 지역이 펜실베니아예요. 근데 그 주지사가 조시 샤피로. 여기가 중요한 게 19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정확히 올려드렸는데 제가 앤디 버샤 켄터키 주지사나 아니면은 예,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가 적합하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야, 펜실베니아 이게 19석이거든요. 선거인단이. 야, 여기가 정말 최대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조시 샤피로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이분이 또 해리스를 굉장히 열심히 서포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조금 적당히 있고 이분도 부통령 후보로 굉장히 적합해 보입니다. 물론 결과는 한 일주일 정도 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선거인단 19석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밤 경제지표는 졸트겠죠. 노동부에서 부인 보고서인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시장에 영향을 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별로 그냥 큰 말 없이 제가 통과했는데 패스했는데 일단은 뭐 예측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하단 쪽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뭔가 방향성이 바뀌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역시나 오늘 밤입니다. 우리한테는 새벽이죠. FOMC 금리 발표를 하죠. 그래서 FOMC 발표를 하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4.1%.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말 깜짝 인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9월에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의 어떤 발표하면서 어떤 힌트를 얻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까지는 뭔가 불확실성도 뭔가 커 보이고 뭔가 7월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렇지만 역시 파월 의장의 어떤 이 9월 FOMC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오면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해리스가 조금 앞서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그래서 지난밤에 굉장히 변동성이 엄청 컸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위아래로 막 이렇게 흔들렸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현재 시각입니다. 그래서 0.9%대 어제 하락을 어느 정도를 만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채금리는 역시나 이제 FOMC 뭐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은 높진 않지만 역시나 이제 9월 FOMC에 대한 어떤 힌트,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젯밤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완전히 좀 뒤바뀌는 이유는 요거 엔비디아만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엔비디아 어제는 애플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쓰지 않았다. 그렇죠? 구글 거 썼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탈 엔비디아 이제 이런 게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그렇지 않아도 무조건 빅테크는 엔비디아 거 쓴다 막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 막 발표 날 때부터 엄청 났었잖아요. 그죠? 이랬는데 아니 애플이 탈 엔비디아를 선언을 한 거. 그렇게 되면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저항마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었죠. 원래 저의 우리 웨스탁의 기조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쫓아가지 않아요. 나중에 꼭지에서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거 또는 뭐 계속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런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조심하자 말씀 많이 드렸고 그랬는데 근데 현재 시간이 또 반등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게 7% 빠지고 5% 빠졌으니까 뭐 결국에는 마이너스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반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AMD가 그죠? 어쨌든 간에 같은 반도체 섹터가 아닙니까? 그래서 AMD가 시외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하면 무조건 엔비디아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 게 또 우리나라에 뭐다? 삼성전자가 의외로 그쵸? 인공지능 막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할 때는 오히려 소외를 받다가 실적을 까보니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AMD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MD하고 삼성전자 제가 예전에 마켓인사이트에서 역시나 한국만 AI 랠리에서 소외된 이유에서 우리 이재용 회장님 막 바람 맞은 얼굴이죠. 굉장히 이렇게 핸섬하신 분이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요 당시는 이거 6월 1일에 올려드렸어요. 6월 초에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굉장히 소외받았었죠. 하이닉스만 엄청 올라가고 엔비디아 밸류체인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굉장히 소외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을 까보니까 역시 그 대항마 이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쫓아가기보다는 그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또는 엔비디아 이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뭐 네이버는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계속 내려가진 않겠죠. 역시 계속 지켜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 반도체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인공지능 덕분에 반도체는 그래도 돈을 좀 벌었어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이쪽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해서 돈 버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다. 그렇죠? 인공지능 해가지고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게 이번에 조금은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좋지 못했는데 장시 외에도 하락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전까지 시총 1위였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역시 인공지능이 아직은 크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겠다 싶습니다. 물론 방향성이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기대감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 대비해서는 많이 모자라다. 이제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요. 하루 올랐다 하루. 그쵸? 이거는 일론 머스크처럼 진짜 갈팡질팡합니다. 분명히 잠재력은 큽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의 좀 오너 리스크죠. 너무 왔다 갔다 좀 많이 하고 이제 변덕스러운 모습. 그리고 정치에 너무 관여하는 거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다라고 좀 그렇게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관여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런 기업의 오너가 그런 것은 그닥 좋아 보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요. 사실 여기 이제 요거 이제 흥구석유가 또 흥분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격을 했기 때문인데 이거는 그쵸? 그 네타냐후가 트럼프랑 집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골란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옛날에 시리아한테서 빼앗은 곳인데 거기에 포탄이 터져서 아이들이 다쳤어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거 작은 일 아니죠? 근데 이제 헤즈볼라는 본인들 아니라고 하지만 또 이스라엘에서는 딱히 그쵸? 헤즈볼라를 지목했고 그리고 레바논 사실 레바논을 건드린 건 과거 옛날에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1, 2, 3 편이 있는데 그 외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이후로 사실 이스라엘이 조금은 이제 국제 여론이 좋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해서 헤즈볼라의 그런 사건으로 해서 레바논을 또 공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중동발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요것보다는 중국의 경제 둔화가 좀 더 크게 유가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기에는 산유국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역시 개혁파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란이 당연히 그동안 같이 동맹을 안 도와줄 수는 없는데 예전보다는 약간 좀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라서 그래서 중동발 리스크가 엄청 커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아직까지도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너무 오르는 것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아시아 증시요. 니케이가 요거는 이제 안 받겠네요. 요거는 안 받겠네요.
네, 니케이를 보여드리면, 네, 지금 뭐 니케이가 좀, 네,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네, 항생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만도 이제 좀 양봉으로 올라왔고요. 네, 역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인데, 네,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예,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엔비디아를 빼면, 아까도 AMD 또는 삼성도 볼만하다. 그죠? 여태까지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기대감이 살아나면 역시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일단 매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오후 들어서 급격히, 예, 반도체 쪽으로 코스피 선물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양봉이고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지수가 올라가나 라는 것을 조금은 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좀 더, 네, 좀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면 역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네, 역시 뭐 네, 좋을 수밖에 없다. 로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음. 어쨌든 간에 코스닥은 오늘도 좀 아쉽습니다. 네, 역시 뭐 테슬라가 지난밤에 좋지 못했던 거. 근데 테슬라하고 너무 연관 안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쵸. 2차전지가 오늘은 뭐 좋은 종목은 좋습니다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고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안 좋은 거는 있죠. 그쵸. 그게 너무 하방으로 너무 좀 때리고 있다. 요 말씀 드리고 요거는 오늘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동이요. 네, 오후 들어서 갑자기 코스피 선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죠? 네. 지금 네, 지금 현재 시각은 거의 뭐 9천조까지, 9천원까지, 이렇게 매수를 좀 엄청 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각, 아까 제가 이제 원고를 요거를 작성할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코스피 선물로 이렇게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 역시, 월 말이 되니까 이렇게 본색을 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수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9,300억까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흐름이고요. 지금 뭐 오후장 들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현물, 최근에는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워낙 이제 7월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고, 그쵸? 미장도 많이 안 좋았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아직까지는 뭐 조금 매도지만 오후 들어서는 좀 바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역시 8월에는 좀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감이 들죠. 네. 그렇고요. 지금 이제 아까는 5천억, 6천억이었는데 지금 9천억입니다. 9천억을 코스피 선물로 외인들이 이거를 땡기고 있다. 그죠?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도가 많았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하방이 강했지만 역시나 삼성전자가 그리고 지난밤에도 지금 현재 시각에도 AMD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실적이죠. 그죠? 시장이 굉장히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조정받는 이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최근에 7월에 시장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역시나 그러더라도 고버스라든지 조심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삼성전자 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뭐 당장 꺾일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그동안 HBM, 그렇죠? HBM 이제 요거 3, 요거는 4세대입니다. 얘는 이제는 엔비디아의 펄 테스트.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차세대죠. 예, HBM3 이게 5세대라고 합니다. 예, 요것도 이제 뭐 조만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인공지능 반도체도 또한 저 예, 탈 엔비디아로 가게 되면 네, 삼성전자도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AMD,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인텔도 좀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 두 종목이 일단은 우리는 뭐 삼성전자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되니까 그 R&D도 그렇죠, 투자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투자 또한 예, 역시 굉장히 강하게 하는 모습,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삼성전자는 예,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예, 제가 뭐 120선까지 내려오면 보자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역시 좋은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내려오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참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8만 원 찍고 다시 돌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입니다. 현재 한 2.5%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예, 이게 강한 흐름으로 타면서 혹시 7월 마지막 날과 오늘 오전만 봐도 뭔가 희망이 없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역시 뭐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죠? 7월 마지막 날에 이렇고 그리고 역시 해리스가 트럼프를 경합지에서도 앞서가는 모습 그리고 백인 남성들도 지지하는 모습 왜 이런 모습 보면서 올해 시장도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감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그런 흐름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도 제한적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요번에 많이 안 내려왔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기대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매동, 왔다 갔다 합니다만, 삼성전자 왔다 갔다 합니다만, 뭐, 그러더라도, 워낙 외인들이 삼성전자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좀 매도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역시 실적이 받쳐준다.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이게 삼성전자 올라가면 원익 IPS는 거의 뭐 자동이죠. 반자동, 자동 반자동. 그래서 원익 IPS, 네. 선공정에 있는 업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많이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죠, 루마니아에서 체코 원전 수주 이후로 그 다음이 루마니아죠, 폴란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좀 길을 좀 많이 닦아놓죠, 그죠? 그러니까 뭐 원자력뿐만 아니라 이런 네, 발전소 이 자체가 굉장히 국가 산업이잖아요.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계약만 된다고 계약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미리 들어가죠. 미리미리 들어가서 손발을 맞춰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그죠? 기자재가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원전 기자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서비스 뭐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합니다.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코 원전은 이제 기존의 그런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여기 뉴스케일 파워가 주도하고 있는 신규 SMR, 그죠? 요것도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SMR이죠. 그래서 SMR은 단가가 좀 싼 대신에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의 앞으로의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루마니아도 이제는 뉴스케일 파워랑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인 이유는 역시나 뭐 이거는 뭐 한수원에서 하든 뉴스케일 파워에서 하든 또는 심지어 웨스팅하우스에서 하든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줄기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일단 두산의
구조 개편 때문에 조금은 좀 우리 두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심기가 좋을 순 없죠. 한참 주가 올라갈 때에 말도 안 되는 짓을 좀 했어요. 이거는 정말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은 예전에는 솔직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 두산이 재무구조가 좋지 못해서 그래서 일단 회사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회사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일단은 뭐 재무구조도 많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오너들만을 위한 이런 정책은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뭔가 대가를 확실하게 좀 제공을 해야죠, 그죠? 무조건 뺏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죠? 오늘도 사실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121선 18,000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좀 아쉽죠, 그죠? 역시나 이제 이 두산 모그룹의 이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소액주주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제 두산 회사 편을 좀 들어줬었는데 지금은 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됐고요. 그래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자력 또는 SMR 관련해서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 이제 원자력이 가니까 수소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수소차 이제 넥소 내년에 이제 내년 5월인데요. 그래서 신형 넥소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3월에 출시 양산하니까 3월, 4월에는 미리 좀 준비가 되겠죠.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진 하이솔루스 물론 우리는 두산 퓨얼셀도 보지만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일진 하이솔루스 예전에 일진이라는 종목 봤었죠. 일진그룹 거기에서 요거는 연료 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수소 전기차의 연료 탱크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넥소가 좀 모델이 오래됐어요. 내년에 8년째니까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좀 오래 울고 먹었죠. 보통 이런 표현을 사골이라고 합니다. 사골을 우려 먹는다. 우리는 사골을 우려 먹죠. 사골주. 너무나 이제 그 넥소가 모델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신형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연료전지 3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2026년으로 미뤄졌고요. 내년에는 2.5세대입니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기존 모델을 좀 2세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감이 없다가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빠르진 않지만 수소 사회를 위한 그런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엔터가 바닥치만큼 쳤고 그죠? 그리고 미니진 이거 악재도 이제는 이게 너무 많이 울고 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죠? 너무 울고 먹으면 결국에는 이제 약발이 안 됩니다. 그죠? JYP JYP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했죠. JYP가 하락한 이유는 역시나 이제 일본 선발해가지고 일본에서 선발해가지고 그런 아이돌들은 잘 됐어요. 니쥬라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면 잘 되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잘 되는데 JYP가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실패를 했었죠. 굉장히 좀 실패를 했었고, 근데 하이브가 최근에 캐치아이 말씀드리고 있죠.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엔터도 좀 더 기대감이 올라가는 좀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 이럴 때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민진 사태 때문에 오랫동안 하방 좀 시달렸었는데 지금은 좀 반등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요. 많은 분들이 사실 2차전지,
이제 애타게 목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또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간 반등, 120선에서 반등, 오늘도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좋은데, 그쵸? 뭐 좋은 종목들은 좋죠. PNT도 그렇고. 그렇지만, 와, 삼성 SDI, 그죠? 야, 실적이 물론 뭐 내성보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뭐 2차전지가 실적이 안 좋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러더라도 삼성 SDI는 다른 회사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실적이 월등히 좋았거든요. 아, 이게 무슨 뭐 적자 회사 같아요. 차트를 보면 적자 절대 아니죠. 그죠? 뭐 작년보다 좀 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절대 적자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ESS라든지 또는 4680 배터리라든지 또는 뭐 노스볼트 유럽 이쪽 뭐 굉장히 또는 전고체 하다못해 그렇죠? 굉장히 호재는 많은데 도대체 뭐 와 여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오늘도 계산 굉장히 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야 너무 많이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보인다. 좀 말씀드렸고요. 물론 오늘 뭐 반도체가 반등하니까 상대적으로 뭐 약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쵸?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쵸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너무 눌러요. 너무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들이 저도 솔직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는 괜찮다라고 많이 드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받아주니까 솔직히 이제 그 외인들하고 기관이 많이 떨고도 많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 놓고 던지는 거죠, 그죠?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그냥 던집니다.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던질 테면 던져봐. 뭐 솔직히 좀 뭐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30만 원 거의 초반까지 왔고, 야 그래 던질 수 있으면 더 던져, 더 던져. 그래 다 받아줄게. 이 정도까지 좀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뭐 욕이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역시 동투기전이 가장 어렵다. 어둡다.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 해리스 좀 앞섰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뭐 그렇죠? 확실하게 많이 앞섰다 또는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좀 너무나 과매도다, 좀 지나치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런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가면서요. 그래서 너무 던진 데 다 받아주지 마시고 조금은 수급을 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많이 지나치다 라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맞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